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세실입니다. 오늘은 올영의 마지막 날 리뷰를 들고 왔는데요. 마지막 날이라서 그런지 제품들 괜찮은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여름 라이트 위주로 조금 색조 추천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메이크업 간단히 해보려고 합니다. 레디큐브의 PDRN 핑크 펩타이드 세럼이 오특 제품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좀 피부 많이 건조하면서 탄력감 같은 거 필요하실 때 요거랑 디바이스랑 같이 사용하면 합이 괜찮거든요. 보통 그 콜라겐 제품들을 잘못 쓰면 제가 막 뭐가 난다든지 그 피부 표현이 안 예뻐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약간 지성에 가까운 수부지여서 그런가 봐요. 메디큐브 PDRN 그 세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특별히 이슈가 없었어서 뭐 쉽게 나는 분들도 콜라겐 제형을 처음 써보시는 분들도 입문용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것 같아요. 향기도 되게 뭔가 상큼한 사과 향기 같은 게 저는 느껴지고 디바이스랑 같이 돌리면 아주 촉촉하니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마이 멜로디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항상 말씀드렸지만 디바이스 사용할 때는 평상시에 스킨케어 바르는 것보다 2~3배 정도 양을 좀 더 넉넉하게 해줘서 디바이스 돌려주면 마찰이 없이 되게 부드럽게 스킨케어가 잘 들어가요. 1~2분이라도 해주면 3분 해주면 더 좋고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있는 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제품인데 프리메라 비타티놀, 레티놀하고 비타민C하고 들어가 있는 세럼이 있었어요. 레티놀은 꼭 챙겨 발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잘 쓰고 지금 한 병 다 쓰고 한 병째 또 새로 쓰고 있고 최근에 신상으로 나와가지고 이게 너무 괜찮았어서 비타티놀 크림도 구매해서 쓰고 있는데 이것도 밤에 기능성으로 같이 사용을 하면 좋았고 제가 이 비타티놀 라인에 대해서 예전에 레티놀 특집에서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비타민C랑 레티놀이랑 따로따로 써야 되는 게 좀 번거로운데 바쁘신 분들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귀차니스트들한테도 되게 좋고 나는 비타민C도 놓치고 싶지 않고 레티놀도 바르고 싶어. 근데 두 개가 같이 바르면 자극이 된다고 하네? 자극 안 되는 거 없을까 하면은 또 욕심쟁이 분들도 이걸 쓰면은 괜찮아가지고 저는 레티놀 세럼 같은 경우에는 요거나 아니면 제대로 관리해주려면 르뮤 걸로 주로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이거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가지고 크림까지 사고 이렇게 저 마스크팩도 따로 사뒀거든요. 그래서 좀 기능성 관리 같은 거, 노화 예방 관리 같은 거 하고 싶으면 프리메라 이 비타티놀 에센스가 듬뿍 들어가 있는 이 겔 마스크를 가끔 일주일에 1~2번 정도 저녁에 특별하게 케어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사용해서 이것도 오특 상품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품력이 우수해서 추천드리고요. 얘가 제일 좀 순한 느낌이고 얘가 좀 더 기능성 챙겨준 느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에센스를 한 병 다 그대로 비타티놀 세럼 넣은 그런 느낌이라서 30대, 40대, 50대 분들이 좀 날 위해서 뭔가 넣어주자 이런 느낌 들었을 때 괜찮아요. 그리고 올영에 있는 마스크팩은 요즘에 제가 자주 쓰는 거는 러뷴 겔 마스크팩을 좀 자주 쓰는 편이거든요. 여러 가지 번갈아가면서 돌아가면서 쓰기는 하는데 올영에서 안 파는 걸로는 비원츠팩 겔 마스크팩을 이 러뷴 같은 경우에도 뭐 유자, 시카,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피토콜라겐 이렇게 기능성으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만 선택을 한다면 저는 처음 입문용으로 유자 겔 마스크부터 시작하는 걸 추천드려요. 제가 이거를 여름에 발랐을 때에는 가격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아 이거 하나 할 때마다 돈이 태워지는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아까웠는데 지금 시기 엄청 건조하잖아요. 그런 시기 하니까 피부가 쫙쫙 먹으면서 얼굴에서 광택감 나면서 되게 촉촉하더라고요. 트러블도 안 나고 그래가지고 지성에서부터 건성까지 좀 골고루 쓸 수 있거든요. 만약에 나는 기능성 겔 마스크까지는 굳이 필요 없는 것 같다. 기본 마스크팩 중에서 올영 거 이번에 괜찮은 거 없어요? 라고 한다면 저는 러뷰 애프터글로우 유자 겔 마스크를 올영에 있는 것 중에서는 좀 요즘 계절에 질색이 괜찮은 것 같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라로슈포제의 거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시카플라스트 범 B5가 오특 상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되게 꾸덕한 건성분들이
정말 피부에 풍부한 영양분 도움을 주면서 장벽에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크림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즉각적으로 발랐을 때 일시적으로 조금 하얀 막이 마치 선크림 바른 것처럼 씌워지는 느낌의 특이한 그런 크림인데 밤에 수면팩처럼 바르고 자면 건성분들한테는 제가 지금까지 프랑스 드럭스토어 브랜드 종류별로 다 보여드렸잖아요. 바이오더마, 유리아주, 이번에 라로슈포제까지. 근데 제일 촉촉한 건성분들한테 1등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게 라로슈포제 시카플라스트밤 B5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수부지라든지 트러블성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워낙에 고영양 크림이다 보니까 촉촉하긴 한데 비립종이 한두 개 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구매한 게 시카 멀티 리페어 크림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수부지에서 지성분들이 좀 보습을 주고 영양을 공급해주면서 약간 진정해주기에 굉장히 편안하고 요즘에 막 눈도 내리고 나서 바람도 엄청 쌀쌀해졌잖아요. 그렇게 강한 바람에서 피부를 보호해주기 좋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가지고 있는 모이스처라이저 중에서 가장 진짜 손꼽을 정도로 촉촉하면서도 트러블 걱정도 안 돼가지고 요즘같이 많이 건조한 시기에 만만하게 손이 많이 가는 게 이 친구예요. 에스트라 베리어던 크림인가? 그것도 오특으로 나온 거 봤는데 항상 저한테 추천해 주시는 분이 많았는데 아마 그것도 세라마이드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피부에 아토피가 있다든지 많이 건조하신 분은 괜찮을 것 같고 저는 리얼 베리어 익스트림 크림을 시딩으로 받아서 써봤는데 이렇게 겔 크림 같이 그런 가벼운 스타일인데 여드름이 안 나서 좋더라고요. 촉촉하면서 구달 수분크림 같은 그런 조금 딥하게 촉촉한 그런 느낌이라서 뭔가 새로운 수분크림을 써보고 싶은데 여드름이 날까봐 새로운 걸 시도하기가 조금 두려워요. 근데 좀 뭔가 영양 보습감 많은 또 너무 드럭스토어까지 가지 않은 정도의 그런 겔 수분크림 같은 거 없을까요? 라고 한다면 리얼 베리어 익스크림 라이트가 있고 일반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이것도 촉촉해서 괜찮아서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아침 루틴으로 꼭 쓰는 올영 제품이 있는데 클레어스 미드나잇 블루 드롭 세럼이라고 여기에 EGF하고 아줄렌하고 EGF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아침에 세안하자마자 진정시키려고 요즘에 사용을 자주 해주고 있고 이거를 좀 사용을 하면은 오돌도돌한 결감 같은 게 좀 더 매끈해지면서 확실히 피부가 수분감이 처음에 약간 들어가면서 조금 진정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이 발라주고 있고 이걸로 진정시킨 다음에 비타민C 세럼 중에서는 올영에 나온 것 중에서는 제일 제가 효과가 좋았던 게 코스알엑스 비타민C 23이 비타민C 세럼에 대해서도 막 개인적으로 연구심 같은 게 일어나서 10개 종류 정도 다양한 브랜드 걸로 써봤는데 그중에서 가장 저한테는 좀 피부가 맑아지는 효과가 좋았던 거라서 이거랑 LG 프라일 갈바닉 기기 조그만 거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그걸로 흡수시켜가지고 이렇게도 자주 하는 편이에요. 메디큐브로 흡수시켜줘도 괜찮고요. 스킨케어도 되게 좀 괜찮은 게 많아서 오늘 스킨케어 얘기를 좀 많이 했네요. 여러분 스킨케어 겸 화잘먹 로션인 유명한 온그리디언츠 로션이 이번에 오특 제품으로 나와 있는데요. 요즘 같은 계절뿐만 아니라 1년 내내 화장이 잘 붙게 하는 근본 로션템이라서 좀 나는 자꾸 화장이 들뜬다 했을 때 밀착도 잘 시켜주고 여드름도 나지 않아서 모든 타입이 사용하기에 좋아서 개인적으로 좀 추천을 드리는 제품이고요. 여전히 메이크업 아티스트들이 많이 좋아하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하잘목 로션들이 이 온그레디언츠에 뒤이어서 좀 여러 브랜드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가지고 또 약간 호기심이 발동해서 브링그린에서 나온 PDRN 마이드 로션도 사용을 해보고 더마토리의 히알루론 속광 로션 B5도 사용을 해봤거든요. 셋 다 장점들이 있었어요. 다 되게 묽은 로션 같은 그런 제형이었는데 저는 더마토리 B5 속광 로션이 수부지의 딱 유수분 밸런스를 좀 쫀쫀하게 잘 채워주는 것 같아서 요거를 개인적으로 브링그린보다는 조금 더 자주 쓰기는 하고 브링그린도 분명히 장점이 있거든요. 저도 또 브링그린도 좋아하는데
있는데 그린그린 거가 가벼운 편이에요. 여기 이 두 가지보다 더 가벼운 편이라서 지성이라든지 여드름성 분들이 좀 화잘먹 로션 쓰고 싶은데 무겁지 않게 쓰고 싶을 때 괜찮아서 추천드리고요. 요거 라인으로 크림도 있는데 그게 좀 더 보습력이 높아가지고 이거 한 다음에 크림으로 레이어드 해가지고 보습력을 조금씩 쌓아 나가는 방법으로 수부지나 건성분들은 채워주셔도 돼요. 근데 이쪽이 약간 더 촉촉하기는 하고 이거보다는 이거의 크림 버전이 조금 더 촉촉하긴 해서 이게 그 장점이자 그 지성에게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건성에게는 조금 부족하다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서 그린그린 좀 라이트하다는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에 쉬어버터가 아주 조금 들어가 있는데 희한하게도 쉬어버터 들어가 있는 것 치고는 여드름을 유발을 전혀 안 시켜가지고 제가 쉬어버터 들어가 있는 몇 안 되는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게 이 온그리디언츠거든요. 근데 이 나머지 그린그린하고 더마토리 B5 로션 같은 경우에는 쉬어버터가 안 들어가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혹시로 스쳐 지나가듯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두려워하시는 여드름성 분들은 두 브랜드 중에서 또 선택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본템으로 괜찮고요. 로션이 아니라 그냥 수분 세럼 같은 걸로 화잘먹 시키고 싶으면 여전히 또 유명한 연작의 그 화잘먹 프랩 베이스 있죠. 이걸로 해주고 화장하면은 화장 잘 붙습니다. 여러분의 기호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러분 립밤은 오특 제품으로 토리든 제가 지난날 어저께 발랐던 요거 세라마이드 립밤이 나왔는데 이거 촉촉해요. 그래서 한 개당 거의 5,000원대 걸로 2개 들어있나? 그렇게 세트였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진짜 흡수력 좋게 촉촉한 편이라서 립밤 좀 바르고 싶다 하면은 저는 토리든 거 이번에 괜찮게 나와가지고 추천드리고 이 레몬 색상이 그냥 일반이고 핑크 색깔 토리든 립밤이 플럼핑 효과가 있어가지고 약간 화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느낌도 안 나는 일반이 좀 개인적으로 편하긴 해서 이쪽으로 손이 많이 가긴 했고요. 그리고 컬러 립밤을 발라줄 건데 컬러 립밤 제가 영상에서 안 써본 거가 에뛰드의 진저 슈가 립세럼 계속 매번 처음에 시작할 때 사용을 하는데 베일 레드 컬러가 또 예쁘더라고요. 베일 레드는 어느 정도 색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맑은 레드에 살짝 핑크 한 방울 섞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뭐 여름 쿨톤 분이나 겨울 쿨톤 분이나 뭐 봄웜톤 분들이 조금 화사하게 톤업 시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괜찮아가지고 베일 레드하고 프레쉬 멜론이 좀 요 진저슈가 립밤 중에서 발색력이 좀 있는 편이거든요. 베일 레드는 진짜 조금 살만하다 이래서 추천을 드리고 제가 생각해봤거든요. 평상시에 컬러 립밤 중에서 내가 좋아하는 게 뭔가 생각을 해봤는데 바네사 브루노 아떼 그 키제 립밤 있잖아요. 그것도 계속 색깔 나오는 별로 계속 구매해가지고 자주 쓰고 있고 좀 만만하게 손도 많이 가고 디자인도 힙해서 좋아하는 게 어뮤즈의 키링 립밤이거든요. 계절별로 좀 잘 챙겨줘가지고 약간 형광기 있는 봄웜 느낌으로 근데 형광기가 조금 시간 지나면 약간 스르륵 들어가요. 그래서 봄 라이트, 봄 브라이트나 일부러 형광기 내고 싶은 분들에게 워터멜론 추천드리고요. 워터멜론은 거의 다 써서 제가 이렇게 한 개 더 재구매할 정도로 되게 손이 많이 가요. 얼굴이 화사해져서 로즈모모 같은 경우에는 로즈 피치 핑크 이런 느낌으로 부드러운 미지근 웜한 그런 복숭아 색상이라서 여리한 느낌으로 괜찮았고 가을 웜톤 분들한테나 아니면 봄 소프트 분들이 형광기 없고 예쁜 그런 넌 모카 코랄 이런 컬러로 괜찮고 여름 쿨톤 분들에게 제일 예뻤던 거는 어뮤즈의 해피걸도 정말 보기 드문 쿨핑크 그런 느낌이라서 되게 예쁘고요. 그리고 난 무조건 레드를 넣어야지 혈색이 살아 하는 분들은 헬시체리가 체리레드 느낌이라서 뭐 겨울 쿨톤이나 봄 브라이트 분들이 포인트로 화사하게 하기에 괜찮아가지고 이거는 조금 가방에 걸기도 예쁘고 가방 속에 넣어놨다 빼도 그냥 이 키링이 달려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귀엽더라고요. 디자인 컬러감 같은 것도 되게 잘 뽑고 해가지고 보습도 어느 정도 가볍게 챙겨주면서 컬러도 예뻐가지고 제가 좀 애정하는 템입니다. 오늘은 여쿨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어뮤즈의 해피걸 한번 위에다가 덧발라볼까요? 해피걸 컬러도 지금 거의 다 써가지고 재구매해야 되는 상태거든요. 이게 세일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생각보다 디자인도 귀엽고 해가지고 괜찮고 아까 전에 에뛰드 진저슈가 립세럼이 보습력이 더 깊어요. 바네사 브루노 아떼랑 근데 좀 이게 좀 가볍고 너무 끈적거리지 않는 그런 느낌이면서 적당히 예쁘게 컬러가 있어가지고 휘뚜루마뚜루 손이 많이 갑니다.
요런 컬러, 요런 컬러. 저한테 건조하다고 올영에서 좀 "안 건조하게 쿠션 뭐 쓰냐?"라고 물어보셨는데 제가 이미 추천을 드렸습니다. 정샘물의 스킨 누더 쿠션이 건조하신 분들한테 두루두루 쓰기에 되게 괜찮고요. 그리고 아누아 쿠션도 괜찮아요. 정샘물 거보다 조금 가벼운 느낌입니다. 그래서 건성에서 수부지 분들이 약간 가볍게 사용하기에 괜찮고요. 또 괜찮은 게 비디비치의 누드 퍼펙션 스킨핏 쿠션도 입생로랑 약간 저렴이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사용하기 좋고요. 쿠션이 아니라 비비여도 된다면 쿼츠 비비크림이 백화점급으로 결 보정 효과가 좋으면서 색도 예쁘고 제일 촉촉한 류에 해당이 돼요. 그리고 쿼츠 쿠션은 그냥 공홈에서 따로 파는데 쿼츠 쿠션이 좀 가볍게 나온 쿠션들 중에서 가장 최근 계절에는 촉촉한 것 같아서 그것도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지성 수부지 이런 분들한테 또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에이지 투애니스의 벨벳 레스팅 팩트인데 약간 깐달걀 같은 그런 밤 팩트예요. 근데 사계절 내내 쓰기 좋아가지고 깔끔하게 매끈매끈 반들반들한 그런 느낌 표현하고 싶으면 저는 에이지 투애니스 추천드려요. 근데 저도 약간 결 커버하는 거 좋아하면서 수부지고 유분도 좀 많이 올라오는 타입이다 보니까 오늘은 에이지 투애니스 벨벳 레스팅 밤을 쓸 건데 이번에 좀 오야니 에디션인가? 아무튼 항상 매번 콜라보로 패키지가 원래 오리지널은 남색인데 작년은 뭐 빨간색이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가을 느낌으로 브라운으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네이비색 패키지하고 이 브라운 버전하고 선택해서 구매가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브라운도 요즘에 좀 포근하니 쓰기에 괜찮아가지고 이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웜톤 분들은 이렇게 브라운 케이스도 고급지고 예뻐가지고 추천을 드리고 오리지널의 남색 케이스도 예쁘답니다. 근데 커버도 어느 정도 되면서 특히 저의 그 울퉁불퉁한 요철이라든지 모공 같은 거를 이 친구가 매끈하게 잡아줘가지고 이거는 올영에 있는 쿠션들 중에서 제가 계속 정샘물 쿠션과 더불어서 몇 년째 유행 안 타고 좀 손이 많이 가게 되는 그리고 되게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쿠션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좀 건성분들은 약간 땡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땡기는 느낌을 많이는 못 느꼈는데 그래서 이거는 지성에서 수부지 분들한테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연령대 상관없이 이거는 여드름 나는 10대나 20대 분들이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순한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전 스킨케어 밤 같은 거를 압축해서 넣어놓은 것 같은 그런 제형이라서 타사랑 확실히 차별점도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잘 만들어진 그런 제품이에요. 저는 정말 K뷰티의 약간 정수를 담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간편하게 커버하고 결 같은 거를 쫙 메꿔주는 거죠. 오늘은 어바웃톤의 약간 건조하지 않은 디자이닝 멀티 팔레트 베이직에 이렇게 피치 핑크 스킨톤 이런 거를 믹스를 해가지고 이게 살살살살 브러쉬로 아주 소량만 스치듯이 해주면 은근 다크 같은 거 커버도 괜찮게 되면서 건조하지가 않아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에 쓰기에 괜찮습니다. 파우더는 입큰의 소프트 레몬이라고 깔끔하게 저의 홍조 같은 거를 잘 잡아줘가지고 또 입큰이 파우더 잘 만드는 데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바를 건데 만약에 피부에 좀 노란기 같은 걸 잡고 싶은 여름 쿨톤이나 겨울 쿨톤 분이라면 여기에 하늘 색상 파우더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가볍게 노란기 잡아도 되는데 이게 막 직접적으로 노란색이 확 올라온다든지 또 막 파랑이 얼굴에 확 올라온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적절하게 톤업이 잘 되고 좀 루나 파우더 레몬에 비해서는 약간 덜 건조한 그런 느낌이라서 편하게 대략적으로 바르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크는 아마 올영에 파우더 없죠? 근데 그냥 자체로 파우더 자체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은 이 친구를 써보았습니다. 얼굴 약간 외곽 잡아줄 건데 쿨앤 애쉬 브라운 쉐딩으로 좀 얼굴이 너무 부하게 보이지 않게 주변부를 가볍게 잡아줄게요. 이게 좀 웜쿨 상관없이 예쁘게 딱 얼굴이 작아지게 잡히는 것 같아서 요즘에 3C 이 쉐딩이 손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코 쉐딩 하기에도 좀 편해요. 막 코가 갑자기 노래진다든지 진해진다든지 하지 않는 것 같아서.
오늘 오특 상품으로 나온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웨이크메이크의 소프트 블러링 아이 팔레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또 야금야금 모아가지고 또 색깔별로 엄청 또 찾아보니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기획 세트로 나오는 레이지 핑크 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쿨톤 분들이 가볍게 미지근 메이크업 하기에도 괜찮고 봄 소프트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이거에 꽂혀서 이것만 바르고 다녔던 시기가 있었는데요. 샵에서 되게 많이 쓰는 거가 선셋 블러링하고 뮤트 코랄 블러링이에요. 그래서 선셋 블러링 같은 경우에는 약간 웜한 봄에서 가을 분들이 걸쳐서 쓸 수 있을 만한 코랄 브라운 계열 팔레트고요. 살구 빛깔도 좀 섞여 있고, 기획 세트로 들어가 있는 게 캔디 코랄 블러링 팔레트인데 이게 웜톤 추천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봄웜톤 분들이 약간 형광기 있게 쓰기도 좋고, 약간 귀엽게 좀 여름이 봄 걸쳐서 쓰는 그런 느낌으로, 이게 막 그렇게 막 엄청 오렌지 하진 않거든요. 생각보다 코랄 핑크 느낌빛이 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좀 미지근 웜 걸쳐 쓰는 여름 쿨톤 분들이 봄 느낌으로 하기에도 괜찮습니다. 화사하고 귀여운 그런 느낌이고요. 샵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쓰는 게 뮤트 코랄 블러링인데, 분위기 있게 눈매 음영 주면서 키우는 느낌인데 또 너무 진하거나 칙칙하지는 않아서, 왜 로랑 메르시의 진저 같은 경우에도 가을원 뮤트 섀도우인데 계절 상관없이 다 쓰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계절을 몰라도 분위기 있게 눈 키우고 싶을 때 메이크업 아티스트 분들이 많이 쓰는 그런 섀도우고요. 그리고 이거가 단종됐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겨울 소프트 분들이나 겨울쿨 딥 분들이 좀 가볍게 음영 사용하기에 코코아 블러링 팔레트도 괜찮고요. 약간 미지근한 그런 음영 계열 쪽이라서 가을 소프트 분들이 좀 저채도 음영 그런 느낌으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제가 있길래 집어왔는데 하이핑크 블러링이라고 겨울쿨 브라이트나 트루 겨울같이 좀 화려하게 메이크업 하시는 핫핑크나 푸시아 마젠타 이런 계열 조금 끼우기 좋아하시는 겨울 쿨톤 분들한테, 생각보다 또 그런 분들은 이런 계열 쪽이 엄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쁘게 쓸 수 있는 잘 뽑힌 또 섀도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한정으로 나왔는 줄 알았는데 또 파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공원 보니까 이게 있긴 해서, 이 포린 피그 블러링하고 이렇게 또 카키 있는 걸로 웜톤 버전이 있어요. 이게 진짜 약간 루나솔 카키 섀도우 계열같이 카키 쪽 음영들이 진짜 잘 뽑힌 정말 역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색상이 너무 난해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그때 안 샀던 것 같은데, 저는 뭔가 로제 스타일 메이크업 한다든지 구운 메이크업 같은 거 할 때 약간씩 여기 들어가 있는 카키를 끼우면 분위기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카키가 섞여있는 팔레트가 쿨톤 버전, 웜톤 버전 있는데, 그 공홈 이미지에는 있는 지금 선택으로 구매 가능한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카키 섀도우로 재밌게 메이크업 해보고 싶은 분들은 웨이크메이커에서 진짜 잘 뽑았어가지고 웜톤 버전, 쿨톤 버전 있으니까 선택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여름 쿨 라이트 위주로 색조를 좀 가볍게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름 쿨 라이트 분들이 구매하기에 괜찮은 게 레이지 핑크 블러링이고, 어저께 제가 구매했다고 했었던 로즈 밀크티, 이거가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약간 미지근한 그런 핑크 팔레트예요. 근데 요즘에는 저는 또 이게 더 신상이니까 로즈 밀크티 쪽으로 손이 많이 갔는데, 갑자기 기획 세트로 또 다시 둔갑해서 예전에 나왔던 제품들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묻히기에는 되게 매력적이었던 팔레트라서 이런 식으로 이번에 올영 세일 때 기획 세트로 또 다시 이렇게 붐업 시켜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레이지 핑크 블러링을 정말 오랜만에 눈화장으로 한번 사용을 해볼 건데요. 먼저 여기에 핑크라고 써있는 약간 우윳한 것 같은 밀키한 핑크 색상을 베이스 섀도우 같이 약간 뿌옇게 쌍꺼풀을 2배 정도 범위에 쉽게 발라줍니다. 제 봄 소프트 톤하고는 레이지 핑크 블러링이 제일 잘 맞는 팔레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미지근 핑크로 진짜 이쁘게 뽑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눈매 뒤쪽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더 분위기 있는 로지한 그런 인디 핑크 같은 거를 쌍꺼풀 뒤쪽 부분에 발라주고요. 눈 앞머리에도 살짝 발라줄게요. 너무 진하지 않게 나와가지고 좀 쉽게 메이크업을 할 수가 있어요. 동일한 섀도우를 언더에도 살짝 깔아주고, 약간 브라운 계열 쪽을 아이라인 꼬리 쪽에 좀 잡아주는데, 라인 느낌으로는 조금 모자라긴 해서 제가 일단 라이너를 추가적으로 그리긴 할 거예요. 이렇게 눈꼬리랑 눈 뒤트임 부분,
그리고 애교살 해줄 건데 옴브레 누디라고 하는 애교살 펜슬에서 약간 음영감 있는 거를 먼저 그 애교살 그림자 쪽에다가 살짝 깔아두고 투쿨포스쿨 버니를 애교살 펜슬로 조금 화사하게 넣어줄게요. 근데 저는 버니 단독으로 애교살 만들어 놓으면 이렇게 직후에는 애교살이 뽀용 올라오는데 또 유분이 제가 녹여버려 가지고 시간 지나면 다시 없어지긴 해요. 그래서 시간 지나도 좀 없어지지 말라고 흰기 핑크, 우유 탄 핑크 같은 거랑 흰기 컬러를 랜덤하게 섞어서 이렇게 위에다가 살짝 덧발라주는 거죠. 중앙에도 약간 더 맑은 느낌으로 우유 살짝 한 방울 더 넣은 것 같이 이렇게 오랜만에 또 써보니까는 이쁘네요. 약간 미지근 웜한 핑크 브라운? 이런 느낌인 거예요. 로즈 핑크 음영?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컬을 집어넣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처질 수가 있나. 배신감 느껴지네. 이렇게 저도 눈썹이 밑으로 향하는 편이라서 마스카라 바르기 직전에 컬을 해줘야 되긴 해요. 약간 열감으로 좀 더 마스카라를 업시킬게요. 이거 모브 브라운 색깔도 예쁜 것 같은데 이거 온고잉 되는 건가? 온고잉 됐으면 좋겠어요. 너무 막 보라 보라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냥 얼핏 사람들이 블랙으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가지빛 돌아가지고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라인을 한 번 더 잡아줄 건데 보통은 붓펜이나 펜슬로 잡는 게 제일 편하겠죠. 근데 제가 영영 안 뜯어볼 것 같아서 이번 기회를 계기로 써보려고 롬앤의 아이팟 라이너라고 이렇게 4가지 젤 라이너 들어가 있는 거를 사둔 게 있거든요. 이거 한번 써볼게요. 샵분들이랑 같이 개발한 제품이라고 하던데 이렇게 젤 라이너가 여러 개 들어있거든요. 제가 이거 나와가지고 엄청 아이디어 좋다 진짜 편하겠다 이러고 냅다 나오자마자 구매를 했는데 유튜버 분들이 별로라고 그래가지고 싹 식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놓고 지금에야 뜯어봅니다. 그래서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이게 좀 빨리 굳는다고 하더라고. 굳으면 안 되지 젤 라이너가. 제 거 안 굳었으면 좋겠는데. 아무튼 지금은 괜찮습니다. 기대 1도 안 했는데 되게 잘 그려지고요. 이 느낌으로 쭉 가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금방 굳는다는 거죠. 빨리 써야겠네요. 이거 구매한 사람들은. 그리고 여기에 약간 모브 컬러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이 밑트임 부분 쪽에 모브 컬러 좀 더 해줄게요. 색깔도 이쁜데? 제발 굳지 말아줘. 예쁘니까. 지금 그때 짜게 식어가지고 안 써보고 다시 진짜 100년 만에 꺼내서 써보는데 좋네요. 일단은 처음은. 근데 굳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단 사지 말아보세요. 제가 정말 빨리 굳는지 아닌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나는 지금은 되게 편하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샵같이 소진이 빠른 데 있잖아요. 막 되게 여러 사람한테 메이크업을 하다 보니까 금방 구멍 나는데 그런 데에서는 빨리빨리 젤 라이너나 이런 미트인 같은 거 할 수 있어서 편할 것 같긴 해요. 샵에서 쓰기. 첫인상은 꽤 괜찮았다. 이게 안 굳는다는 전제하에. 블러셔는 만약에 요즘에 좀 음영감이 유행이긴 하지만 여름 라이트는 여전히 뽀용뽀용 화사한 게 예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핑크 페탈도 이쁘고 약간 봄 느낌 내는 걸로 러브 로지도 샴메 느낌으로 예쁘고 그리고 겨울 쿨 브라이트나 아니면 좀 더 쿨한 거 원하시면 베리 큐피드도 예쁘고 2AN이에요. 핑크 느낌을 더 쿨하게 내고 싶으면은 핑크 텐션도 예쁘답니다. 코코코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좀 더 많이 웜한 그런 느낌이라서 이거는 봄 라이트, 봄 브라이트 포근한 그런 봄 느낌 내고 싶으면 가을 웜톤이 화사하게 하는 용으로 추천드리고요. 좀 여름 쿨톤 분들이 무난하게 은은하게 사용하기에는 핑크 페탈도 예쁠 것 같아서 이거 2AM 핑크 페탈 발라볼게요. 이렇게 2개를 섞어서 앞볼에 해주면 약간 톤업 되면서 화사하게 핑크 색감이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은은하게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핑크 페탈 괜찮아요. 저는 핑크 컬러감이 좀 더 나오긴 했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쿨하면서 채도감 있는 핑크 텐션을 살짝 더 부분적으로 포인트 같이 덧발라줄게요.
이거는 좀 확실히 컬러감이 있다. 그래서 여름 브라이트라든지 겨울 브라이트 분들이 좀 더 티나게 또 하기에, 그리고 그냥 쿨핑크 자체를 좋아하시는 모든 분들이 사용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핑크 텐션. 오늘도 하이라이트는 데일리로 무난하게 예쁘게 할 수 있는 핑크 마린을 써주겠습니다. 그래서 코끝하고 블러셔 있는데 핑크빔 나게 톡톡 눈 앞머리랑, 오늘은 완전 핑크하네요. 근데 또 이런 게 여름 쿨톤이나 아니면은 핑잘 봄들 은근 또 어울리기도 하니까. 립이 컬러그램 거가 이번에 우측으로 나왔는데 제일 많이 쓰는 거는 플로 핑크예요. 왜냐면 입술 붉은기라든지 푸르스름하기 잡기에 좋아가지고 다른 거 깔기 전에 얘를 깔아주면은 부드러운 핑크 립 베이스로 괜찮고, 그리고 입술 색이 너무 진하고 탁하다 하면은 시멘트로 입술색 확 무채색으로 없애지는 느낌으로 그렇게 해주기도 하고, 딥 초콜릿이랑 힙 초콜릿도 사둔 게 있거든요. 그래서 딥 초콜릿 같은 경우에 가볍게 클딥 분들이 한다든지 가을 딥 분들이 좀 가벼운 그런 로즈 립으로 하는 느낌으로 써도 될 것 같고, 힙 초콜릿이 약간 더 탁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웜하네요. 딥 초콜릿이 좀 더 레디시하면서 로지하고, 힙 초콜릿이 조금 더 코랄이 섞여 있어서 이것도 가을 딥이나 아니면은 클딥 뉴, 클리어 딥 타입이나 클딥 웜이 사용한다든지, 뭐 딥 초콜릿 같은 경우에는 여름 딥이나 여름 뮤트 분들이 안에 포인트로 사용하기에도 괜찮아 보여요. 진짜 만만하게 쓸 수 있는 플러 핑크를 이렇게 느디하게 살짝 깔아주는데, 약간 포실포실하면서 각질 있으면은 조금 각질을 낄 수도 있습니다. 무난하게 립 베이스를 쓰기 좋은 듯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 2개 구매했다는 거. 핑크 헤르츠를 발라볼 건데요. 핑크 헤르츠가 저한테는 약간 더 떴고, 도쿄 블라썸의 핑크가 저한테는 약간 더 안정감이 있긴 했거든요. 근데 여름 라이트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핑크 헤르츠를 베이스로 써도 괜찮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여름 라이트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핑크 헤르츠를 전체적으로 좀 바를게요. 근데 입술에 올라가면 조금 더 흰기 있거나 약간 더 형광기 있게 나올 수도 있는데, 여름 라이트는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요거는 여름 라이트랑 여름 뮤트랑 좀 걸쳐서 쓸 수 있을 것 같은 약간 내추럴한 그런 느낌의 도쿄 블라썸이야. 저는 개인적으로 도쿄 블라썸이 손이 많이 가긴 하거든요. 약간 더 미지근해요. 그래서 도쿄 블라썸이 약간 겹칠게요. 근데 둘 다 좀 비슷한 명도라서 겹쳐도 색 차이가 좀 덜 보일 수도 있고, 얘가 좀 더 채도가 있어요. 그래서 데일리로 그냥 휘뚜루마뚜루 딱 한 개만 바르기에 또 괜찮고, 여름 쿨톤 립 베이스로 제가 전부터 추천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 바로 허니코트예요. 에스쁘아 거. 이것도 베이스 립으로 사용하면 엄청 청순하고 이쁘고요. 그리고 여기 세레나다는 워낙 유명하잖아요. 그런 거는 여름 뮤트가 데일리 립이나 이렇게 쓰기에 또 괜찮은 말린 장미 컬러고, 그리고 저희 이번 세일 중에 꼭 이거 추천드리고 싶었는데 에스쁘아의 언더모브 컬러라는 게 웜쿨이 섞여 있는 혈색 컬러거든요. 근데 코랄에 시간 지나면 조금 모브가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라서 입술 푸른기 있는 쿨톤 분들이나 아니면은 가을 웜톤 분들이 데일리로 사용하기에 괜찮고, 봄웜 소프트가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언더모브가 실제로 바르면 더 예뻐가지고 약간 분위기 있는 그런 가벼운 립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김나영 님이 웨딩 때 메인으로 썼던 립이 진저 피치라서 김나영 님한테 그 샵에서 에스쁘아 립을 많이 발라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추천해주는 걸로는 또 요거 보송이 라인에서 보바 핑크인가? 그거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진저 피치 같은 경우에는 봄에서 가을에 걸쳐서 쓸 수 있는 내추럴하면서도 화사한 그런
피치 코랄 색상이라서 예뻐가지고 입술에 바르면은 이 라인들이 더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완전 봄웜톤 같은 게 오드 코랄도 예쁘고, 그래서 그냥 가볍게 촉촉이 라인 틴트 쓰고 싶은 미지근 웜이나 미지근 쿨인데 보랏기 있는 분들은 또 언더 모브 쓴다든지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약간 더 포인트 되게 안쪽에다가 체리 홀로지 또 한 방울 살짝 넣어줄게요. 요거가 좀 더 쿨하면서 채도감이 있어가지고 여름 브라이트나 이제 겨울 쿨톤 분들이 좀 맑게 넣기에 좋죠. 그래서 라이트 톤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그냥 너무 진한 거 안 하고 싶다 하면은 우선 핑크 에르츠나 도쿄 블라썸 정도 그렇게 써주시고, 좀 포인트 레드 핑크 같은 거나 체리 핑크 같은 거 넣고 싶다 하면은 체리 홀로지를 소량 넣어주시면 옆쿨에서 격쿨 분들이 예쁘게 쓸 수 있어요. 그리고 봄 클리어 분들도 온도 별로 구애 안 받고 채도 필요하다 하면은 예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특 리뷰를 거의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거의 매일매일 함께 했는데요. 이제 화장품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뷰티 유튜브 일을 하다 보니까 시딩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것들을 여러분들한테 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솔직히 매번 영상마다 그 많은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올영 제품들 싹 다 끌어 모아서 좋은 제품들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한테 좀 다양하게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서 저도 엄청 밤늦게 하면서 흥이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저랑 같이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앞으로도 좀 유익하고 예쁜 제품들 추천 많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럼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볼게요. 안녕!